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해 오던 것을 오늘 하루 만에 깊게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나스닥 지수가 2.8%나 빠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8.5%까지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정이 필요했던 뉴욕 증시의 빌미가 된 것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SNS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 원래 3월 4일에 발효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날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부담이 됐고요. 근원 PCE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까지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가 과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앞으로 상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딱히 오르는 종목도 없고 오르는 섹터도 없습니다만 그나마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히토류 관련 일부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다음 달에 중국의 문화 사절단이 방한을 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해지 테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향 AI 반도체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감, 우리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간 상승분을 되돌리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도체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또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1,46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좀 빠져줬던 환율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달 뒤부터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과 지금 저점인 종목들에 각각 어떤 다른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완전 뭐 아침부터 막 스트레스 막 장난 아니시죠,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시장이 뭐 불필요하게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반도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지냐, 뭐 2차 전지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네. 사실 지금 현재 전일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그 정도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브로드컴도 빠지고, AMD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또 디커플링 형식으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게 뭐다? 환율이죠, 여러분들. 네. 환율이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환율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50원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와,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은 사실 미증시가 그동안 디커플링 형식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환율이 1%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1%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보통 환율이 올라갈 때는 2달 만에, 3달 만에 1%가 올라갑니다. 와. 근데 이번에 당이 하루 만에 1%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익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저는 그래도 좀 전략 후강은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아침 10시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이 2,000원 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800원 정도 빼고 있었어요. 근데 막 12시 지나가니까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로 빼고 있고 네. 코스닥 쪽에서 2천억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이 맞춰주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들은 외국인들 입장처럼 뭔가 그렇게 투심을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등할 거는 뻔하니까요. 아니
네네, 전문가님. 아니 그 아니, 저기 월요일에 저희 휴장이잖아요. 네네네. 어떡하죠? 화요일장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화요일장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엔비디아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엔비디아 8% 정도 빠졌잖아요. 아나운서님, 네네. 엔비디아가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제 중국의 저성능 AI 반도체도 수출길이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우려가 다음 실적에 어떤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 다 그대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네. 여러분들 저 종목 엄청 많이 잘 냈습니다. 막 이런 종목 냈습니다. 막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점을 계산하면 100%입니다.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콩코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네. 콩코에서 블랙칩만 잘 팔았다. 우리 블랙칩 앞으로 수로 많을 것이다. 어. 이것만 얘기할 뿐이지 네. 앞으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협력하겠다. SK 하이닉스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임팩트가 없었어요. 블랙웰 뭐 잘 팔렸다 이 정도 이야기는 네. 했는데, 그냥 본인 자영만 한 거예요. 임팩트가 없었던 콩코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들에서는 목표가 하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블랙웰 위주로만 언급했잖아요. 네. 여기서 관세 대책 그리고 반도체 협력 발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가는 다음 향후 엔비디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우리 물건 많이 팔았어. 이것만 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다음 이슈로 끌고 갈 이슈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이 부재했다. 네, 그 부분이 부재가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소멸. 아쉽습니다. 소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콩코에서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원래 사실 어떤 회사를 콩콜이 시작되고 끝날 때쯤에는 증권사들이 그 회사의 콩콜을 보고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가 하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압박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어디 갔지나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이 젠슨왕이 뭐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앞으로의 좋은 전망을 제시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실제로 앞으로의 실적이 약간 본인 CEO 스스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쵸. 게 아닌가 싶기도 아직 하고. 관세도 결정 안 됐으니까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HBM 관련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응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목표가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장중에 8%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만 일단 시간 외에서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이라도 좀 하락분을 만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아직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너무나도 큰 우려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일단은 3월 4일에 예정대로 시행될 이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향으로. 괜찮으세요, 전문가님? 갑자기 화가 나서. 관세 예정대로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네, 여기 할아버지가 책만이 있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네네. 내가 웬만하면 종목 물리면 3개월 만에 탈출합니다. 그래요? 근데 작년 6월달에 네. 이제 10월달에 지지율이 올라가시니까 그 관세 부분에 따라서 내가 아직도 지시세 때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관세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자꾸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저번에도 이제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실 솔직히 엔비디아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그걸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엔비디아만 떨어졌으면 상관없었어요 어제. 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있잖아요. 네. 안원수님. 근데 팔로우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팔로우 신청했는데 안 받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받아주지. 좀 안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 트위터가 좀 막혔으면 좋겠어요. 트위터가 막혔으면 네, 좋겠다. 새벽에 막 트위터에 엔비디아만 폭락됐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올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시장이 평탄하게 갈 수가 있었고 디커플링 형식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트위터에다 뭐 하고 올리냐면은 뭔가 또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그래요? 이상하게 뭐 뚜렷하게 말한 것도 없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은 관세를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중국은 어차피 3월 4일날 관세 10%를 더 때릴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4월 1일부터 때린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3월 4일날 멕시코하고 캐나다도 관세를 25% 뗄 거고 4월 1일 날은 상호 관세를 펼치겠다. 말장난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 4월 1일이라고 했다가 한 달을 4월 1일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좀 땡긴 것 같아요. 네, 좀 땡기고 또 4월 1일날 상호 관세를 또 펼치겠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멕시코하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게 3월 4일날 우리한테 25% 떼이고 또 4월 3일날 또 상호 관세를 펼치겠다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말이 좀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4일날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를 25% 떼이고 또 4월 3일날 멕시코 캐나다한테 몇 프로씩 또 상호 관세를 펼치겠구나. 그럼 관세가 못해도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25%가 아니고 30%가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중국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세부가 확정이 지속적으로 번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차라리 빨리 관세 떼라 이거예요. 차라리 빨리 때려라. 빨리 떼십시오 관세. 네. 빨리 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자꾸 관세 일정에 대해서 시간을 바꾸고 언제 또 떼겠다. 또 유보하겠다. 또 언제 바꾸겠다. 또 언제 떼겠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관세 떼십시오. 환율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트럼프 대통령. 네. 진짜.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관세 상호 간의 합의요 어느 정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만 해봐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자꾸 어차피 떼일 거면 떼이지. 왜 자꾸 협박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불안실성 때문에 자꾸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외국인들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저는 사실 불필요하게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관세 때문에 빠지고 있다? 아니에요. 트럼프의 번복된 얘기에 따라 가지고 불확실성이 빠지는 겁니다. 떼일 거면 빨리 떼어버리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일정이 미룰수록 환율이 상승이 되고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환율이 또 낮춰지고 증시가 또 불확실성으로 상승이 돼야 하는 건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 비슷한 사태가 2월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내일부터 뭐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가 시작된다라고 했다가 그날이 가기 전에 이 멕시코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연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우리 증시가 좀 회복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디 뭐 쓸데없이 빠진 것이기를 다시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 트럼프가 정말 원망스럽긴 하네요. 원망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방송상 말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거 모릅니다. 끌어오른다.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고 차라리 관세 때리려면 빨리 때려라라는 것이 전문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관세도 문제입니다만 뭐 반도체 관련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일단은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을 트럼프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 보조금을 줄일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괜찮아요.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이 관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펜을 자, 떨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 25%안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못 적일 수 있어요. 중국이 못 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만 대놓고 관세 떼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한테 떼일 거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조금 포함시키고 멕시코, 캐나다가 빨리 투자하길 바라는데 이들이 한 달 동안 유예해 줬는데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유예해 줬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한 달 동안 또 유예해 줬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거예요, 관세 날짜를.
저는 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술 먹고 새벽에 올린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매번 인정 바꾸니까.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술 잘 안 먹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콜라 먹고 취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관세를 떼릴 거고요. 네. 사실 이 부분 저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죠, 여러분들. 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59,000원에서 계속 하락이 되면서 5%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54,800. 네, 사실 원입니다. 이 삼성은 저는 거장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가 같이 59,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 이 삼성은 인텔하고 AMD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은 어느 정도 0.5% 정도 빠지고 1% 정도 빠지다가 오늘 외국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이탈에 의해서 빠지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삼성이 어떤 이슈에 올라갈 수가 있겠냐? 첫 번째는 환율 하락입니다. 환율이 하락이 돼야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블랙웨이 엔비디아가 콩코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블랙웨이 판매는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오 진화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제공하고 있고 삼성은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삼성은 그 기간 동안 블랙웨이의 바이오 문제를 어느 정도 빠르게 기간을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의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서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목표가는 저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못해도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66,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8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추세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 아쉽게도 좀 낙폭이 깊습니다.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환율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지금 또 다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환율이 진정이 되면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 다시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6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만 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보조금 부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조금 깎이고 삥 뜯길 겁니다. 아마 삥 뜯길 겁니다. 반도체 삼성은. 즉 뭐냐? 조공하는 겁니다.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네. 더 이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도매가 강한 게 아니고 소매가 강합니다. 소매가 강합니다. 네. 소매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삼성한테 반도체 보조금도 유지를 해주면서 나중에 트럼프가 일기 때 삼성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네네. 트럼프는 일기 때 이 치포 동맹 대만, 일본, 한국하고 포함해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거든요. 반도체를. 네. 근데 삼성이 중간에 말을 안 들었어요. 삼성이 중간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긴장을 주고 좀 간략하게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삼성을 다루면서 보조금 줄 테니까 중국한테 반도체 투자하지 마. 그게 우리 조건이야. 대신 너네한테 관세 5%는 매길게.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신문이든 뭐 언론이든 뭐 삼성 보조금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깊숙한 뭐 불확실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반대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삼성 반도체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지금 급락 중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하이닉스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솔직히 호재 이슈하고 해봤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하이닉스는 기술적 반등하고 두 번째는 환율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는 저는 재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많은 주가의 기대감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엔비디아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저주를 받고 있다. 저주. 엔비디아의 저주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가. 아. 그만큼 많이 수요는 공급이 되고 있지만은 HBM은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 테크놀로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인텔도 만들 수가 있고 삼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더 AI 기술이 더 활발히 돼 있는 게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미 기대감은 20만 원까지 갔다 왔으면 된 거죠, 여러분들. 20만 원까지 갔다 왔으면 된 거죠. 여기 사실 엊그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엊그제 밤에 시간에요 하이닉스에 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엊그제 6% 7% 상승한 4% 정도 상승했다고 해도 저는 이 통신망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청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봤자 의미 없어요. 아침 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침 시간에 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날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어도 목요일날 하이닉스는 더 떨어졌습니다. 네. 콩쿠에서 뭔가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가벼운 거로 기술적 반등을 상승할 수 있는 건 하이닉스 있지라도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안전한 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환율은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환율 떨어지는 거에 어차피 수혜를 복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런 방식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하이닉스 지금 웬만하면 뭐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수익 금액을 보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약수익이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조금이라도 약손절이신 분들은 좀 기술적 반등일 때 탈출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수익이신 분들 혹은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혹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두 가지밖에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이 부분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삼성전자에 우리 미국에 투자를 좀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반도체 보조금 그대로 주겠다 이런 협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겠고 앞으로 협상 과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배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에도 우리 자동차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전문가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실 자동차 관세 빨리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빨리 떼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 떼어도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 있고요. 거기서 미국 공장에서 그냥 가동시키면 돼요, 공장을. 그럼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겠죠. 네.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그동안 차 많이 판매됐는데 저번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가 그동안 차 많이 판매됐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한 대도 못 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관세를 막고 주가를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각국의 미국 자동차들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도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시키면은 관세를 똑같이 맞아야 돼요. 자신 있을까요, 아마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관세 긴장감이 고조가 관세를 떼인다고 하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다 상승됐잖아요. 그렇다고 떨어진 게 있었습니까? 떨어진 거 없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H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삼성 HDI는 스텔란티스하고 같이 법인 합작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만들면 돼요. 전문가님, 근데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정말 제대로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꽤나 크거든요. 네네네. 왜 이렇게 유독 좀 크게 빠지는 걸까요? 2차 전지주들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60도, 540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면 뭐냐면은 네. 2차 전지가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 2차 전지가 숨고르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 2차 전지가 관세 때문에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율 때문입니다. 아, 환율이 오르고 있기 네. 때문에.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이 저 정도 올라가는데 빼는 게 맞는 거죠. 네.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율이 1,450원까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와. 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네네. 2차 전지는 이제까지 개인들이 올린 것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7,000원 빼면은 코스피에서 NNF가 있고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HDI가 있고 SKI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이거 다 외인들이 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이 처회가 됐다. 이 부분에 따라서 빠지고 있죠. 그래요. 이 네네. 부분에 따라서 빠지고. 근데 사실 코스피로 가든 안 가든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 BM은. 네. 근데 너무 하필 오늘 같은 날 공시연 했어요. 정말 진짜 희한해요. 네. 그러면 또 이 음모론자들이 있거든요. 네. 공매도 때문에 저렇게 한 것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보는 아닙니다. 너무 환상소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뭐 외인들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네. 거기서 코스피 이전이 어느 정도 처회가 됐다. 솔직히 이 언론인들도 처회하고 쓰고 있는데 네. 유보가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이전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이전 돼도 빠집니다. 예전에 그거 무엇입니까? 포스코 DS 코스피 이전 하고 나서 더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포스코 DS가 예전에 코스피 쪽으로 승인되고 나서 더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코스피 가도 똑같아요. 그냥 과매도 빠지는 것뿐입니다. 근데 대신 네.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그런 공시를 냈냐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것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종목들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화장품 어디 있습니까? 화장품이요? 뭐 다양한 화장품을 쓰죠. 삐아 거 씁니까? 아니면은 뭐 삐아요? 한국 화장품 거 씁니까? 뭐 좀 아시네요, 전문가님. 당연히 하죠. 뭐 삐아 이런 것도 있고 토니모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토니모니하고 삐아가 상승하는군요. 네, 그래요. 윤지은 아나운서 수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화장품주 갈 수밖에 없어요. 와우. 화장품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품도 만약에 오늘 살 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관세 부분으로 얘기만 안 했었다고 하면은 저 네. 종목도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전날 상승했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기술줄이 다 빠지니까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날 자극적인 그 투심을 올라갔던 종목들로 가는 것뿐이에요. 네. 우리 그것도 한번 볼까요? 주구사, 양지사. 양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조주, 양지사. 이게 하락장에 항상 올라가는. 네, 하약장에서 올라갑니다. 네. 이 트럼프 관세 수혜주가 양지사예요. 어떻게 보면. 왜? 품조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지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지사 쪽으로 가고 화장품 쪽으로도 가고 있고 퓨리오사, 뭐 4x4 전날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수급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근데 반대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떠지는 종목도 하필이면 TCCT 물려가지고 2차 전지만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박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핵심은 반도체는 어떻게 올릴 거고 아까 그건 얘기했구나. 2차 전지 얘기해야겠구나. 네네. 2차 전지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 2차 전지가 좀 크게 빠지는 이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2차 전지를 올린 주체가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올라가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2차 전지의 낙폭이 깊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다시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네스티 한번 볼까요? 넥스틸. 뭐 2차 전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철강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스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에 따라 반사 이익을 보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요. 네. 철강주 중에서 유독 올라가는 게 네스티예요. 유독. 네. 왜죠? 예전에 그 밍크고래, 네네. 대왕고래, 마녀고래 네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네스티 뭐 올라간 적도 있었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네스티 올라가는 거는
미국에 공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관세를 안 맞거든요. 음. 상원 관세를 펼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하에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네.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엔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엔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실 이 전에 부분에서는 엔캠하고 동화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브레인 홀딩스가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내가 소브레인 홀딩스 내가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우리 시청자분이 그거 자동차 이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캠이 몇 % 정도 빠지고 있죠? 7% 네, 정도. 10%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4% 정도 수익되다가 이 목표가 1,000원을 남겨놓고 그 1,000원이 터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엔캠하고 그다음에 동화기업, 그다음에 소블레인 홀딩스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왜 네스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동화기업이에요. 네, 왜 아까 제가 네스트를 보여드렸을까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서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동화기업하고 엔캠이 차트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네. 자, 엔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캠이 최근에 반등했을 때, 그 피디님 죄송한데 그 반등된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최민수 좀 그어주십시오. 이 마우스를 그냥 이렇게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최면술. 네, 여러분들 최민수 아닙니다. 네. 자,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동화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동화기업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최민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충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보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전액의 부분으로. 네. 그러면 이 관세 부분에 의해서 관세를 안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엔캠도 미국에 공장이 있나요? 네, 조지아주 123단지에 있습니다. 구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하고 동화기업이 사실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는데 그 후에 뭐 2차 전지 잠깐 숨고르기 하다가 환율 때문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상 작년하고 틀려요. 작년에는 높은 고점에서 2차 전지 빠졌다고 하면 계속 여러 군데로 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인터 배터리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해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 섹터가 좁습니다. 소블레인 홀딩스하고 엔캠하고 그다음에 동화기업이 있어요. 뭐 전고체 같은 경우는 한노화성, 이수페타시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막 네. 10개, 20개, 막 유이에너테크 막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소블레인 홀딩스, 엔캠, 동화기업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에서 양극재를 기업들이 소개할 때 사실 이 전해 얘기하는 거는 양극재에 불이 붙지 않게 전해 외구가 방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로 따지면은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죄송합니다. 지금 뒤가. 네네. 그 반도체 패키징인데 그 반도체 패키징으로 인해 가지고 전해 관련주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캠은 오늘 7% 정도 빠지더라도 외국인들 이탈에 의해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전해액 관련주 엔캠 동화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 다음 주에 정말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인터배터리 2025년. 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에서 뭐 지하철 노선도 말빨기 하는 뭐 그런 개그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터배터리 2025년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그다음에 NNF 하이니켈 양극재, 그다음에 엔캠 전해, 그다음에 소블레인 홀딩스 전해,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TCC 스틸, 뭐 TCC 상승- 스틸, 그다음에 P 에너지, KNNS, 그다음에 성우기업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상승할 그다음에 종목들인가요?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음극재.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DS, 포스코 MT, 포스코 스트리오, 그만! 포스코 DS 네네네. 왜요? 이런 기업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다 참여합니다. 네. 다 참여하고 근데 여기서 이벤트는 네.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LG 엔솔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합니다. 46파이 시리즈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4680 원통형을 공개합니다. 자, 근데 네, 원통형 나올 때마다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원통형 배터리가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LG 엔소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엊그제요, 네.
이 현대하고 네네. 삼성 SDI하고 로봇주 배터리 계약했다는 소식에 됐다. 이제 TCCT 이제 막 탈출 나오겠다. 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성우하고 TCCT는 또 지켜주고 있고요. KNS하고 MOT가 올라가더라고요. KNS하고 MOT. MOT.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MOT하고 KNS는 삼성 SDI 대장주라는 거죠. 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LG 엔소는 로봇 배터리 관련주는 TCCT하고 성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솔직히 LG가 다음 주에 원통형에 대해서 엄청난 흥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인터 배터리 시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 양극재도 주인공이 되고 전고체도 주인공이 되겠지만, 네. 그 중요한 건 이 원통형 배터리가 7년 동안 계속 제조를 연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에 더 힘을 받칠 수 있는 건 머스크가 못 만든 게 원통형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CATA, 이름이 특이하던데 숭시오하고 있어요. 그 숭시오 회장이 그 원통형 배터리 못 만든다고 했어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건 원통형 배터리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수요 공급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니켈도 금간판을 제공하는 TCCT, 그다음에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제공하는 NNF가 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무섭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12시 35분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하고 오늘 시장에 약간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턴 배터리 다음 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터배터리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되는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시리즈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고 삼성 SDI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TCC 스틸 그리고 성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LNF라는 종목도 역시나 엮여서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KNS와 MOT라는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해서도 한번 모멘텀을 살펴봤고 유럽연합에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3월 내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북미 현식으로도 지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보조금을 더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기차가 판매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이 뭐 일론 머스크를 안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저도 싼용이 좋아서 싼용차 타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차가 안전해 보이니까 그냥 싼용차를 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안 좋아서 자동차를 안 사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델 Y하고 있어요. 네. 모델 Y하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테슬라의 최고 인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네. 그 모델 Y가 공개되는 게 3월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 판매분이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가격이 싸서 3월달에 나오는데 차라리 지금 테슬라 기존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테슬라 모델 Y를 기다리는 구매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크 부분은 언론인들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럽연합 이 보조금을 낸다는 건 뭐냐? 저는 사실 유럽연합이 트럼프한테 맞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관세로 맞서는 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전기차 의무화의 정책을 폐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유럽연합은 친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풀 테니까 전기 자동차 얼마큼 우리가 판매되는지 봐봐.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기차가 유럽연합에서 보조금을 갑자기 풀어버리면은 유럽연합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풀리면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는 자동차를 판매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럽연합 보조금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뭐 한국판 IRA까지 나온다면서요? 한국판 II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치인분들이 더 이상 분쟁을 안 하고
이제 3월달에 한국판 II를 1심 동결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심동체로. 네. 우리 1심 동체입니다. 네. 1심 동체구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네. 잠을 잘못 자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더 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되더라도 기업 보조금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죠. 진짜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진짜 주식은 왜 투자하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쓸데없이 너무 정치 테마주만 가요. 12월 때 너무 불편이 생겨가지고 수급을 그냥 정치 테마주에 다 뺏기는 느낌입니다. 어제 그거 보세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보세요. 그게 그렇게 올라가만 일입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미래의 투자 가능성이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패밀리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부디 오늘 하루 낙폭을 좀 만회하고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주가 상승을 좀 이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가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 메시지를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우리가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자, 미국 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없으면 너네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배터리에 협력을 해야지 우리가 중국을 좀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일본과도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서 부디 관세 문제도 우리 2차 전지주들이 좀 잘 피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국이 솔직히 우리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을 믿는 것보다 미국하고 유럽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은 네. 대처를 했어야 하면은 미리 했어야죠. 너무 늦었죠, 솔직히.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 된다. 네, 대응을 하려면은 대응이 뭡니까? 말 그대로 대응을 하려면은 빨리 해야 하거든요. 미리미리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한다고요? 지금 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네. 하지만 주가는 순간순간 발작하고 순간순간 떨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미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주가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기업들을 위해서는 좋겠죠,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일단 유럽 보조금이 증가가 되고 트럼프가 약간 좀 이 전기차 부분에서 좀 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착해질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환율. 여러분들. 환율이 무조건 떨어져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관세에 대해서 관세 이익도 나올 수가 있고 이 관세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은 후자예요. 전자는 환율입니다. 환율부터 떨어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주의 상승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상승할 수 있는 또 숨겨진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왜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도가 언제 시작하죠, 아나운서님? 3월 31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3월 30일 날 시작하죠. 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 물론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최초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어제 통신만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남는 시간이 지금 7분이죠. 6분이 다 돼가는데요.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공매도 시작할 때 단기간으로는 2차 전지가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상하죠.
저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지금 방송할 때 소주 한 잔 먹고 방송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상 타깃세터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그동안 조선주, 반산,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상승률이 높은 섹터에 우선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공매도는 종목이 떨어져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만 그 안에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 종목 쪽으로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도 지금 공매도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죠.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시 시장은 심리적으로 바닥인 2차 전지 관련주가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야흐로 23년 이 사진 없나요? 무슨 사진이요?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야흐로 23년 12월 6일입니다. 오. 지금 보시면 뭐 2차 전지가 그때 제일 많이 상승한 23년도 12월 6일 날 정부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상한가. 그렇죠. 그게 23년도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23년도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에코프로요? 에코프하고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2차 전지였어요. 분명 2차 전지였습니다. 23년도에는. 네. 에코프로 곤장이 부인하도 와 기회다 하고 매수 들어온 게 에코프로였어요. 그때 23년도에. 네. 자, 그렇다면 23년도에 제일 많이 상승한 게 섹터가 2차 전지였죠.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공매도 타겟이 단연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23년도에는 공매도가 계속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또 공매도가 들어오면 개인들이 2차 전지 올리면서 쇼커볼링으로 2차 전지가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저는 25년도 3월달에 공매도 재개시 네.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바닥 횡보 중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되죠. 네. 올라간 게 있어야.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23년도에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종목이 정부에서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에코프로가 30% 갔고 에코프로 BM이 30% 갔습니다. 그럼 반대요. 25년도 3월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반대로 25년 3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 공매도 재개시 무서워 죽겠네. 공매도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바닥 횡보주의 2차 전지가 공매도가 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수혜주가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올라간 게 있어야만 공매도 타격이 되지.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부분까지 유심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고도 위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 종목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환율이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환율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환율도 어차피 나중에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 일회입이 노산반류 죄송합니다. 일회입이 하지 마시고요. 노심초사? 노심초사인데 죄송합니다. 노심초사인데 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노심초사인데 말 잘못했습니다. 네. 일회입이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요. 네.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환율 때문에 떠진 거니까 순리대로 맡기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이따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3월 31일부터 재개될 공매도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방산 관련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공매도 재개 시 피해 업종이 될 수 있으니만큼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공매도 재개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에 공매도 제재에 따라서 가장 많은 수혜를 봤었죠.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주 주가가 반대로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공매도 재개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천보, 금양 상한가 갔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 타격이 되지.
다시 그쵸, 한번 여러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